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뭐 강하진 않았다라고 보면 돼요. 윗꼬리가 조금 탐탁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삼성전자도 장중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종가에는 또 윗꼬리라고 하죠. 윗꼬리가 좀 졌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저항대에 딱 맞춰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수급은 개인들이 삼성전자의 물량을 매도 물량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개인들이 한 1조 정도 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1600억. 물량을 뭐 외국인 기관들 잡았는데요. 뭐 물량을 알다시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이쪽으로 물량을 주고 받거니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코스닥 1500억 정도 샀고요. 선물을 한 7000억 정도 샀어요. 한 9000억, 장중에 한 9000억 정도 살다가 종가에 좀 밀렸고요. 뭐 기관들은 뭐 8000억 매도 이렇게 들어왔네요. 자, 수급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 그 중요한 거는 따라붙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밑으로 한 파동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 올라오는 거 있으면 수익 나는 것들은 정리해서 현금화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파는 게 아니고 수익 난 거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맞아요. 뭐 전체적인 흐름은 뭐 삼성전자가 매기가 좀 들어왔어요. 외국인 기관 쌍그리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양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뭐 특이했던 것들은 오늘 뭐 기술적 반등, 이런 거,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반등, 뭐 이런 거, 네이버 카카오 반등, 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전체적인 흐름은 뭐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로 주가를 좀 당겨놓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오늘 보면 외국인들 수급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가장 많이 산 거를 한번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시장이 좋은 건가? 삼성전자가 지수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산 게 외국인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사면 지수가 좋은 것 같아요. 지수가 좋다는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전 업종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게 지수가 좋은 거거든요. 지수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했는데 한쪽으로 편승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오늘 매기의 그러니까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쌍그리 매수가 금액이 큰 게 삼성전자하고 카카오 이런 거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SK이노베이션 쪽으로 매기가 많이 붙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기관들 한번 볼게요. 기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많이 산 것들 보면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SK하이닉스 쪽이에요. 시가총액이 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비중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 지수가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지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좋아할 게 없어요. 삼성전자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고 지수가 땡긴 것처럼 보이니까 단기간에 뭐 반등일 뿐일 거라고 좀 봐요. 추세는 조금 더 꺾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는 어차피 올라가는데 굴곡을 맺어서 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제 뭐 추천해드렸던 종목 오늘 잘 갔네요. 하나투자증권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네요. 예, 하나투자증권. 자, 최근에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꺾어지는 자리였거든요. 이것도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왔고 위에 또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짧게 치고 매매하면 돼요. 이거는 고가놀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가 이 중간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게 고가놀이다라고 해요. 고가에서 빠지지 않고 잡아주는 거를 고가놀이라고 해요. 그래서 딱 튀고 올라가는 걸 매매를 잡는 고가 매매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고가놀이 하는 종목들을 중심축에서 종가 이렇게 당겨주는 거, 이게 고가놀이에요. 거기서 딱 거래 들어오면 딱 튀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의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가 매매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옆으로 횡보하는 것들, 이렇게 횡보하다가 탁 튀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패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고가놀이 중심축에 움직이는 이게 고가놀이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KEC 같은 것도 이쪽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종목 중심축에서 고가에 기둥 세워서 움직이고 레벨업 되는 거, 이게 고가놀이 종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런 종목들만 매수해도 수익 나는데 좀 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 또 우리가 그 원전을 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분기 때 우리 잘 봐야 될 것도 원전 섹터, 두산중공업 매번 누누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 꺾어지는 라인이다 라고 얘기 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계속 보는 게 좋아. 이렇게 떨어지는 파동이다 하잖아요. N자 눌렀다가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종가에 계속 당기는 거, 이게 파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눌렀다가 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 그 잘 봐야 돼. SMR 원전 관련주들 잘 봐야 돼요. 예, 그쪽을 좀 봐야 되고 단기 매매는 YG 플러스 이런 것들 예, 단기 매매가 나쁘진 않아요. 여기 보면 고가에 있잖아요. 여기서 탁 튀어올 때 팔고 나오는 짧은 매매를 하면 돼요.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레벨업 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겨울하면 뭐예요? 배당주 KTNG 예, 배당주 바닥에서 양봉 하나 섰잖아요. 오늘 뭐 기관 외국인들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쪽은 뭐냐 이 박스권 매매라 그래. 박스권 하단에서 거래가 들어오는 거 안전한 매매죠. 배당을 보자라고 해서 KTNG 같은 거 잘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건설주 GS건설 건설주 대형주사 중에서는 GS건설이 탄력이라고 그러죠. 탄력 세게 딱 올라갈 때 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건설주 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일성건설 뭐 이런 것들 중소형 단들로 말씀을 드렸었죠. 시가총액 작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강하게 한번 모멘텀이 있어요. 위쪽에 살아있는 종목이라 이런 것들 소액으로 땅땅 치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업종 잘 보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바닥에 서서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제약바이오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기 보면 이 외국인들이 최근에 제약바이오를 좀 많이 사고 있어요. 그 특히 그 제약바이오 중에 시가총액 큰 것들을 조금씩 매매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거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것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이게 조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50% 조정 주고 바닥에 쓰리바닥을 잡은 자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술적 50% 조정 주고 쓰리바닥 잡은 것들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중간값 50%가 빠져 있는 종목들을 타겟을 잡아도 나쁘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대형주는 유한양행 이런 거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런 것도 옆에 행보하는 것들이다. 바닥을 잡아놓고 행보하고 있어서 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실적이 받쳐주고 물량이 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중대형 종목들로 우리가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유한양행이라든지 그 제약주를 포트에 좀 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수소 두산 퓨어셀 저번에 말씀드렸죠. 두산 쪽 두산 퓨어셀 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눌렀다가 강하게 움직였죠.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도 겨울 되면 맨날 움직이는 거예요. 수소 전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매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소수 관련주 뭐 KG케미cal 같은 거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런 거 이제 배제해버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니비안 대우품 이런 것도 아직 살아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까 뭐예요? 고가놀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게 중심 축 잡아가지고 거래 죽여놓고 거래 들어오면 딱 칠 때 팔고 나오면 돼요.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매매하면 돼요. 근데 좀 짧게 가지고 수익 나는 것들은 얼른 챙기는 게 나아요. 시장은 4분기는 좋지 않아요. 또 내일이 뭐 미국의 테이퍼링 아니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 주가가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왜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떨어지는 거야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미국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서비스 업종이에요. 위드 코로나에 가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미국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서비스 업종으로 활발하게 움직여 소비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억눌려져 있던 심리 자체가 폭발하면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은 기축통화예요. 우리는 돈을 찍어낼 수 없고 그들은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고 우리나라를 보면 안 돼. 그래서 디커플링이 가장 큰 이유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공급망에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조업 쪽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원자재값 급등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미국 시장을 보고 야 이거 크게 뭐 사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정이 아직 끝자리가 남아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것들인 거죠. 어쨌든 우상향해요. 근데 결국은 진폭을 갚고야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도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잡으면 될 것 같긴 해요. 그걸 코멘트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자,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울개굴 팍팍 감사합니다.